유치부 교사를 꿈꾸고 있는 천은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도 못 건드는 수능 끝난 고3 이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 고등부 회장, 현 시빌레 팀장 류호경입니다. 저의 MBTI는 ENFJ예요. ENFJ입니다. 저 INFP요. 색이라고 해도 되나 이거를? 어릴 때 갖고 놀던 스크래치판 아세요? 겉에 검정색인데 긁으면 무지개색 나오는 약간 그거. 겉과 속이 다른 색깔. 네. INFP의 특징이 INFP는 약간 내적인 관종이고 ENFP는 외적인 관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서 INFP들은 어떤 이상한 행동을 머리로 상상만 하고 끝내지만 ENFP들은 그거를 실행에 옮긴다고 많이들 말을 하세요. 하지만 INFP가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그거를 실행에 옮겨서 ENFP와 같아진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진정한 살아있는 핑크색이 잘 어울리겠죠? 사나이가 어울리는 색깔이 말고 ENFJ에 어울리는 색깔은? 그래도 핑크색이죠. 핑크색 뭔가 끌리잖아요. 저도 사람들이 저한테 끌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네요. 활발하고 친구들 많고 인싸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이요. 왜냐하면은 물론 ENFJ이기 때문에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J이다 보니까 계획이 살짝 어긋나면 불편한 마음도 생기긴 하지만 뭔가 사람들을 만날 때 긍정적이고 되게 밝은 이미지로 보이기 때문에 노란색이라고 생각해요. 5요. 플러스 5? 네.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일부러 친구들이 많은 학교가 아닌 좀 먼 곳으로 친한 친구가 거의 없는 학교로 갔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에 친구들이 저의 이미지를 보고 이제는 좀 양아치일 것 같다, 그래서 친해지기 좀 힘들 것 같다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친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전교 부회장도 1학년 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평타는 쳤다 느낌으로 한 5점 쳤습니다. 고1 때는 초반에는 좀 고등학교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었지만 점점 고등학교 적응하고 나서 정말 재밌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한 플러스 5에서 7 정도 됐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근데 고1 때랑 너무 비슷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뭔가 마이너스 8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교회 출석률도 낮았고 뭔가 고등학교 학교에서도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8점을 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10. 제가 그때 시험 기간 전날에도 친구들이랑 밤새서 배그를 하고 전교 1등이랑도 수업 시간에 같이 쿠키런 달리면서 제가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때 성적이 조금 내려가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에 집중을 했나 이런 후회가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했습니다. 고2 때는 영적 전쟁도 정말 많았고 힘든 일이 사실 가장 많았던 때여서 한 마이너스 7 정도였다가 고3 때 입시를 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서 고3 때는 0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 때는 솔직히 들쭉날쭉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0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막 실제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곧 대학 생활도 기다리고 있고 친구들이랑도 많은 게임을 같이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고3 때는 교회 출석률도 조금 좋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 시간에도 되게 재밌게 느껴져서 저는 한 플러스 8점으로 주고 싶어요. 제 고1은 맑고 화창한 날씨에 비유할 수 있고, 고2는 천둥번개 치는 비 내리는 날씨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극과 극이네. 그러면은 고1은 왜 맑고 화창한 날씨야?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럭저럭 흘러가서 맑고 화창한 날씨라 했고, 고2 때는 정말 많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어서
비 내리는 날로 비유했어. 완전 오락가락했구나.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다 보니 살짝 적응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비가 오고 살짝 안개가 낀 날씨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뭔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했던 것을 이루고 점차 뭔가 성장해 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화창한 날씨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약간 노을이 지는 때였는데, 왜냐면 사실 제가 노을이 지는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제가 새로운 경험도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이제 새로운 고등부라는 공동체에도 들어오고 사실 재밌는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 2학년 때는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이 원래 제일 어둡잖아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영적 전쟁도 진짜 많이 했고 진로 고민도 가장 많았던 시기여서 2학년 때는 가장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가끔은 뭐 스트레스 풀러 노래방 가서 친구랑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너무 그 공부만 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고3 때 공부를 진짜 애들이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만큼 약간 애들이 반쯤 미쳐 있어가지고 진짜 재밌는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놀고 집에서는 공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세계관 스쿨에서 끝날 때 을왕리 가서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왜냐면 제가 바다를 가장 가고 싶어 했었는데 그런 바다에 같이 가서 여러 활동도 하면서 즐겼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1학년 때 원래 라운제나 워십팀이었는데요. 1학년 여름 수련회 때 워십팀이 찬양팀이랑 같이 콰이어로 함께 수련회에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강대상 위에서 앞에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던 게 되게 은혜로웠던 기억이 있어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저는 위러브의 계속 걸어가겠네 라는 찬양이 가장 힘이 됐었는데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정말 많이 묵상을 했고, 그 위러브에서 그 찬양을 올렸던 시기가 딱 코로나가 시작되고 카페 문 닫고 피에스타 취소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던 시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 밑에 글을 첨부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첨부된 글이 모든 길이 막히고 하나님의 빨간불의 신호인 줄 알았지만 좌회전의 신호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을 담은 찬양이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대학 면접 때까지도 마지막 어필을 그 말로 할 정도로 되게 인상 깊었고 많이 묵상을 했던 찬양인 것 같아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이라는 소절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되는 구절 같아서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는 막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고3 시기이다 보니까 약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갑자기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뭔가 모를 그런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힘들었죠. 저는 막 다른 친구들처럼 밤을 새서 공부를 하거나 막 체력적으로 막 쪼달리는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이 1년에 내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제 모든 걸 쏟아서 공부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3이 더 즐겁고 편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약간 초반에 고3 그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시즌이 가장, 왜냐면은 그 시간마저도 성적이 대학교 가는데 성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노력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3학년 1학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른 분들은 뭐 자소서 쓸 때가 중요하지 면접 볼 때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내신과 생기부가 탄탄해야 대학을 골라서 자소서도 쓸 수 있는 거고 면접도 볼 수 있는 거라서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와 생기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거기서 가장 최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여러 활동들이 공부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학교는 사람이 되는 곳이지 공부를 하는 곳도 맞지만 뭐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중시했었는데 제가 시험을 며칠 앞두고 나서도 뭐 제가 인천 지역 대표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제가 다 도맡아 하면서까지 제가 했던 게 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활동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수요일날 파복 기도회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시간에 다른 일들을 하면서 교회에 일부러 빠졌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살짝 방황했지 않나 싶어요. 그 방황을 극복하지도 못했죠. 네. 그대로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세상의 일보다 먼저 교회의 일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일이 뭐야? 예를 들어서 고등부에서 매주 수요일 밤마다 하는 그런 파복 기도회나 아니면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짧게 하는 그런 찬양이나 기도 같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관련 학과에 입시를 준비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입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너는 종교 관련 학과여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넌 학교에서 입시 도움을 못 줄 것 같다라고 대놓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모의 면접을 학교에서 거의 각 학교별로 받는 애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한 3-4번 정도는 다 받은 것 같은데 저는 딱 2번 받고 4번의 면접을 치렀어야 해서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성적에 맞춰서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그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러 교무실을 갈 때 그때가 가장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고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때 심정이 정확히 어땠어? 진짜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냥 좀 그냥 공부 좀 할 걸 이 생각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그 주의를 꼭 챙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회에 가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대면 예배라도 시간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최대한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차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뭔가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대학교를 지원할 때 제가 원래 가고 싶었던 대학교가 있었는데 성적 때문에 그 지원도 못했던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학교에서 밤을 새면서 실험을 하고 뭐 탐구 보고서를 쓰고 그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원래 생기부가 적을 수 있는 활동이 줄어서 그런 활동을 적지 못한다고 했을 때 가장 속상했습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제가 또 새로운 거를 제안받아서 그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옆에서 친구가 그냥 해, 너 이준혁이잖아 이런 말을 해줘서 그게 오히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모의 면접을 딱 2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모의 면접을 해주신 분이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께서 이제 2번째 모의 면접을 딱 마치시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에 면접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호경이는 어떤 질문을 해도 자기 주관이 또렷하고 사명에 확신이 있어서 잘할 것 같은데 너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그 위로의 말씀을 전해준 선생님께 영상 편지 한번 이 카메라 보고 자 짧게 진짜예요? 진짜 해요. 못하겠으면 패스. 패스. 저는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 마라 수혈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해소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먹으면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마라탕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인데 마라탕의 매력이 뭐야? 마라탕의 매력은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아가지고 그 뭔가 딱 하나로 정리를 하기는 힘든데 일단 그 정말 중독성이 강하고 이게 약간 좀 적당한 매운맛과 그리고 좀 깊은 육수 그 맛이 너무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마라탕을 먹게 되면은 그동안 안 먹었던 채소들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게 좀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치즈 떡볶이가 가장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매콤한 걸 먹고 싶었는데 그냥 매운 것만 먹으면 속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 잡아줄 수 있는 치즈 떡볶이가 가장 먹고 싶었어요. 저는 마라탕과 공차요. 또라탕이야? 마라탕은 왜? 아니, 제가 사실 독서실을 다닐 때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준비를 하면서 독서실을 다녔는데 가끔 너무 탈주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버스를 타고 삼삼동에 가서 마라탕을 먹은 후에 공차를 포장해서 이제 다시 독서실로 돌아와서 그걸 먹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서 그냥 2학기 때도 계속 면접 준비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싶으면 마라탕을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삼산동에 내가 아는 마라탕집만 3개인데 추천해주고 싶은 마라탕집이 있어? 탕화쿵푸가 진짜 맛있어요. 아, 그 1층에 있는 거? 아. 잠깐만요. 죄송해요. 나도 아는 집이어가지고. 아니 근데 선생님들 다 마라탕 좋아해요? 그게 트렌드잖아요. 아, 근데 그 집이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어요. 그 집이 맛있어. 먹으면 먹고 음식 알지. 진짜 맛있어요. 그 집 제 잘해. 친구도 집이 고기가 잘- 추천했어요. 다른 안 맵고 맛있어. 맞아. 안 좋아하는 그 집만의 뭔가 특별한 점. 거기는 사실 다른 집은 꿔바로우가 다 7,000원, 8,000원인데 10,000원이거든요. 근데 10,000원인 이유가 있어요. 꿔바로우가 안 시고 진짜 맛있고 마라탕이 제가 매운 걸 못 먹는데 마라탕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마라 향은 나면서 맵지는 않아서 진짜 맛있어요. 혹시 그 집에서 뭔가 모종의 거래나 PPL 그런 걸 좀 받은 게 있어? PPL을 받았으면 더 홍보를 했지 않았을까요? 저는 바다랑 놀이공원을 가장 가고 싶었어요. 뭔가 이렇게 막힌 거 없이 탁 트인 것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풀리는 느낌도 있고 바닷바람 쐬면서 그런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느껴보고 싶어서 바다를 가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나는 바다는? 을왕리. 어... 저는 원래 친구들이랑 교복 입고 같이 놀이공원 가는 게 제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못 가서 가장 아쉬웠어요. 어떤 놀이공원 가고 싶어? 어디로? 롯데월드. 네, 저는 정말 저에게 약간 이상의 나라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제주도랑 그리고 롯데월드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 일단 그 약간 좀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고 약간 그 선선한 바람과 그 탁 트인 그 경치 약간 좀 이렇게 풍경들이 너무 저는 인스타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롯데월드는 뭔가 약간 고3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뭔가 좀 하나의 방황? 약간 좀 일탈?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은 가정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1년에 저희는 좀 꽤 많이 했었는데 보통 14일 정도 이제 집에서 이제 수업을 안 듣고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 학교가 한 기간에 갑자기 저희 학년 거의 전체가 다 가정학습을 쓰는 바람에 막 반에 2-3명씩 남아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희 반에 딱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저랑 제일 친한 친구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상을 한 곳에다가 다 몰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마피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진짜 재밌었습니다. 저는 잠이 너무 안 와서 그 한국사 모의고사랑 수학 모의고사를 풀면서 좀 그 수능에 대한 긴장을 좀 풀고 자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전날에 아무래도 모의고사를 풀었다 보니까 수능 당일에도 뭔가 긴장을 안 하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능을 같이 본 친구랑 샤브샤브를 먹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방 가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했어요. 약간 좀 고음을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뭔가 예시로 들자면 약간 좀 제가 좋아하는 NCT 노래를 네, 부르면서 좀 기분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영성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상산동 먹자골목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서 고기를 먹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장이 좀 유독 늦게 집에 보내줬는데 또 그 앞에 택시가 너무 안 잡혀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택시가 안 잡히니까 나 늦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고기 먹고 이디야에서 수다 떨다가 집에 갔습니다. 저는 집 가서 아이러브 커피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아니 남들은 뭐 친구들이랑 놀고 뭐 했을 텐데 왜 아이러브 커피를 제일 먼저 했어? 집 가자마자. 일단 먼저 로스팅 머신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토스트기도 다 네, 먼저 했습니다. 형 죄송해. 여기 잠깐만 여기 너무 거머리로 했어. 너무 웃기잖아. 아이러브 커피 썼어. 아니 나는 그냥 아이러브 커피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가장 내 유머야. 예상 가만히 있는데 로스팅을 했다 소리야. 저는 아이러브 커피를 했습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아이러브 커피를 왜 했어? 먼저 로스팅 머신이나 토스트기가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관리를 해줘야 돼서 그거 먼저 들어갔어요.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이야? 자기가 원하는 커피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이드 메뉴도 만들면서 뭐 그렇게 카페를 꾸미고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운영하면 사업장 규모는 얼마나 돼? 저는 3호점까지 있고 뭐 N층, 2층 다 있고 그다음에 커피 트럭도 있고 뭐 차도 3대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홍차가 가장 맛있습니다. 가성비도 좋아요. 홍보까지 해주시죠. 저희 가게는 손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인테리어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힘들었을 때 그냥 쉬다 갈 수 있는 카페여서 뭐 많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에 와서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수련회를 참여하지 못해서 그게 가장 아쉬웠고 뭔가 친구들 그리고 뭐 언니 오빠들 아니면 동생들이랑 같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목자단에서 회장으로 섬겼었는데 1년 동안 그때 제가 임기였던 때는 수련회를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어서 사실 목자단으로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에 되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공동체 게임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의 부스를 혹시 목자단 친구들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약간 여러 가지 게임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목자단이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되게 아쉬웠습니다. 저는 체육대회를 못해서 아쉬웠는데 예전에 같이 중고등부에서 체육대회 했을 때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같은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활동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하고 처음으로 알았던 그 큐티 묵상 학교에 대해서 뭔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번 해봤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하루마다 정해진 말씀 구절의 양이 있어요. 그 말씀 구절을 읽고 그 묵상을 하고 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 나가는지 이 적용점을 찾고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런 묵상 시간이에요. 저는 고1 때 사실 워십팀도 수련회 이후로는 거의 활동을 안 했었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이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사실 세계관 스쿨을 못했던 게 되게 아쉬워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 같이 여행을 마지막에 간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수련회 이후로 뭔가 같이 잠을 자고 밤에 함께 교제하는 활동을 많이 못했다 보니까 그 여행을 가장 가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뿐만 아니라 입시 준비하는 동안에 가장 뭔가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뭔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느껴서 가장 뭔가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이어라는 찬양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그때 날씨도 너무 덥고 땀도 너무 많이 나서 진짜 뛰는 찬양을 하기가 너무 싫었고 되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할 때만큼은 힘든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고1 때 10이죠. 완벽했죠, 거의. 왜냐하면 고1 때는 제가 중3 때까지 찬양팀으로 섬겼기도 했고 고1 때는 뭐 코로나 같은 상황도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있는 활동 같은 세계관 스쿨이나 뭐 그런 것도 다 참여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이라고 생각합니다. 고1 때 제가 학교 예배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기독학생연합에서 사역을 하면서 약간 신앙심이 그때가 저는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10이었고 2학년 때는 점점 내려가서 한 5점 정도?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때도 교회를 자주 나왔었고 심할 때도 왔었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교회랑 좀 멀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점점 1학년 때보다는 좀 점수가 떨어진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사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일들이 많았고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했던 일들도 정말 많았어서 고2 때는 약간 마이너스로 내려갔었다가 고3 때 입시를 치르면서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많이 접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다시 플러스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마이너스죠. 막 제가 3학년 때 잠이 굉장히 많아져서 원래 평소에는 4-5시간씩 자고 그랬는데 3학년 때 늦잠을 많이 자서 제가 교회를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한 적이 많았었는데 제가 그래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점점 멀어진 것 같아서 제가 원래 기도도 10기도 3번 말고 자기 전에도 하고 일어나서 머리 감으면서도 하고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좀 기도를 별로 안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플러스로 올려야죠. 그럼 지금은? 지금은 플러스 10. 왜냐하면 저는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마땅히 순종하며 걸어가기 위해서 현재 대학교에 지원을 하였고 입시까지 마친 상황인데요. 이 입시의 과정 가운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온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플러스 10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제 2020년도 목표가 성경 1독이었거든요. 좀 부끄럽게도 전 아직 성경 1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성경 1독이 어렵기도 하지만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성경 1독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못해서 후회되는 성경 1독을 20살 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냥 오히려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가 학원을 바로 갔었는데 교회를 가고 학원을 가나 아니면 교회를 가지 않고 학원을 가나 성적은 거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몇 시간 차이 안 나니까. 사실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아서 예배를 안 나온다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배에 나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대현 목사님께서 수련회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어떤 고3 학생 한 명이 그 당시에 좀 많이 상향인 학교에 예체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실기고사랑 수련회 날짜가 얼마 차이가 안 나서 수련회 참여를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 그거 연습 며칠 더 한다고 걔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차라리 와서 기도라도 해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같이 수련회에 오셨었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 몇 시간 공부 더 한다고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오히려 기도로 입시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를 가장 우선시하다 보니까 내신은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낮은데 그 누구도 제가 붙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학교에 아주 가까운 예비번호를 받아놓은 상태여서 저는 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친구들의 마음을 사실 저는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에 내 경쟁자들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미치죠.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하나 확신하는 건 그거 일주일에 한 2시간 더 한다고 해서 내 성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차라리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과를 지원했어요. 제가 태국이랑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 개도국 아이들은 깨끗한 물을 당연하게 마시지 못하고 그런 흙탕물을 마시는 장면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서 간단한 병으로도 사망하는 사례를 정말 많이 봐서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생명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이 마음을 바탕으로 유치부 교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유치부로 끌렸어요. 그냥 만약에 교사를 해야 된다면 어디를 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유치부여서 그냥 바로 유치부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고등부는? 왜 고등부는 안 했어? 고등부는 뭐 대인쌤이나 뭐 태연쌤이나 용신쌤 같이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유치부로 가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뭘 좀 아는 친구구나.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왔는데요. 항상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20살이 되면 꼭 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비전이 나중에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친구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저의 비전인데 나중에 사역지에서 청소년 친구들을 정말 많이 만날 텐데 사실 어린이 친구들을 만날 기회는 앞으로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청년의 때에 어린이 친구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유치부에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최민숙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에너제틱한 그런 면이 있었는데 저를 좀 잘 보듬어 주시고 비싼 수면 양말도 선물해 주시면서 저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아까 기회라고 했는데 그럼 학교에서도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어? 학교에서는 고순정 선생님이라고 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서로 화해하고 이렇게 좀 진중한 얘기도 나누면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어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 교회 선생님 중에 중2 때 저희 목장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희 딱 중2 때 사역을 시작하셔서 중2 끝날 때 중등부 사역을 내려놓으셨어서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 목원 아이들인데 그때 선생님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을 때 선생님의 속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쌤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제가 휴대폰을 되게 여러 번 바꿔서 연락처가 다 날아가고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그 선생님을 꼭 다시 뵙고 싶고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선생님 뵙고 싶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을 향해서 영상 편지 한 번만. 여기 제 인스타 아이디 띄워주세요. 연락주세요. 저는 정말로 추아영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교회에서 인도자로 생활을 하는 게 정말 큰 용기랑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영 선생님은 뭔가 하나님을 그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용기로 나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으셔서 선생님을 존경해요. 저는 추하영 쌤이에요. 자, 이유는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한번 말해줄 수 있어? 사실 예배 인도자라는 자리가 되게 무거운 자리고 저도 학교랑 이제 타 찬양팀에서 인도를 해본 적이 있어서
되게 예민해질 수 있는 자리고 어려운 자리인 거를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인도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면서 저희 차양팀 아이들한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김태현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야, 너 다시 하지 말고. 다시 하지 말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저희 아니, 아니에요. 저희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김태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선생님은 이렇게 제가 공부에 힘들고 있을 때 연락을 주셔가지고 잠깐 나와라 드라이브나 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드라이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자기의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없잖아요. 그런데 김태현 선생님은 유일하게 제 마음을 터놓고 이렇게 고민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도 다른 학생들에게 고민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이들을 저처럼 완벽하게 키우겠습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친구들이랑 지금도 만나면 그 초등부 때 그 선생님 있잖아.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어떻게 생기시고 그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던 분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저도 제 이름은 아이들이 비록 기억을 못할지라도 그때 그 선생님 진짜 좋았는데 그때 그 선생님 다시 뵙고 싶다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선하게 이제 베풀 수 있는 뭔가 봉사활동이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20살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없었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약간 사회에서 소외당하거나 좀 자각질에 있어서 사회에 좀 보여지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빈곤층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제가 저희 가족이랑 같이 했던 봉사활동 중에 하나인데요. 아라뱃길에서 그 장애인 분들과 손을 잡고 산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 봉사를 하면서 전 사실 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남들이랑 비슷하게 처음에는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분들과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도 해보고 산책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좀 깨져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당연히 승승장구할 거고요. 뭐 제가 가는 길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완벽하겠죠? 어제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라는 말이 고1 이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입시가 끝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와닿는 것 같아요. 꼰대구나. 그 대학교를 고민하고 방황할 시간에 약간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라 이렇게 꼭 말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활동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고3이 중요하긴 진짜 중요한데 사실 대학에 대한 거는 각자 알아서 잘할 거고 친구들이랑 최대한 재밌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다 이해받을 나이니까 최대한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을 꼭 가보고 싶어요. 저희 친언니가 몇 년 전에 그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왔는데 사진으로 계속 자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풍경을 실제로 보고 언니한테 똑같이 자랑을 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다음 주에 졸업을 해서 좀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많이 적은데 제가 지금 3학년 때 친해진 친구들이랑 한 번도 밖에서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말고 밖에서 예쁜 옷 입고 예쁘게 꾸미고 만나서 예쁜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포토이즘. 아이고. 제일 가고 싶은 곳이 포토이즘이야? 사실 친구들이랑 에버랜드를 가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여서 에버랜드에서 사진을 정말 많이 찍고 저는 놀이기구를 못 타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놀고 맛있는 거 먹고 하고 싶어요. 놀이기구를 못하는데 재밌게 놀고 싶구나.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다가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술, 담배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지. 네, 예수님도 포도주만 마셨으니까 저도 뭐 소주나 맥주 마시지 않고 포도주만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주를 따르기. 다음 주에 또 나오셨네요. 다음 주에도 나왔네요. 그 주가 결국은 지금 이제 고3들 넘어 올라가기 전에 한 번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잡아야겠다. 질문 좋았다.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